미러 양국의 해군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모스코바호가 흑해에서 우크라이나의 대함 미사일 2발에 격침됐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미국에도 일어났습니다. 2016년 홍해를 순찰하던 미 구축함 메이스노는 후티 반군의 대함 미사일 2발에 습격당했습니다. 이 두 미사일은 이란이 예멘에 수출한 누루 대함 미사일로 사실 중공의 CM-802 대함 미사일의 복제품입니다. 이 미사일은 아음속으로 시스키밍 비행하며 알려진 비행 고도는 5에서 10m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모스코바호를 격침한 넵튠 미사일과 데이터상 비슷합니다. 물론 사거리는 더욱 짧아 약 120km입니다. 메이스노가 임무를 수행할 당시 주변에 미국 항공모함이 없었습니다. 즉 미국도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조기 경보에 조기 경보 없이 군함 자체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2개의 대함 미사일은 어떻게 요격했을까요? 러시아와는 달리 미국 군함은 최첨단 레이더가 장착돼 있습니다. 이는 이지스 시스템에 속하는 스파이-1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에 속합니다. 로키드 마틴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최신형 스파이-1D는 400km 이상 떨어진 공중 표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시스키밍 비행 표적의 탐지 거리는 45회리에 달합니다. 만약 모스코바호에 스파이-1D 레이더가 있었다면 우크라이나에 넵튠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레이더 화면에 적 미사일을 발견했을 겁니다. 아쉽게도 러시아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머나먼 아덴만에서 중공의 CM-802를 모방한 대함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미국은 이를 포착했습니다. 러시아와 달리 미국은 더 안정적인 미사일 방어 무기를 갖췄습니다. 미국의 SM-6는 세계 최첨단 대공 대미사일 무기입니다. 마하 5의 속도로 2단계 고체 로켓을 사용하며 사거리는 240km입니다. 순항 미사일뿐 아니라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메이스노는 SM-6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SM-6 미사일은 2013년이 되어서야 초기 작전 능력을 갖췄고 미군이 발사한 건 SM-2 미사일이었죠. SM-6의 능동형 레이더 탐색기와 비교해 SM-2 미사일은 더 저렴한 반능동형 탐색기를 사용합니다. 즉 군함의 조명 레이더에서 레이더파를 발사하면 레이더파는 적 미사일 몸체에 반사하고 반사된 레이더파를 SM-2 미사일에서 포착해 거리와 속도를 측정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SM-2 미사일은 레이더파를 발사하지 않고 레이더파를 수신만 하는 반능동형 레이더입니다. SM-2는 사거리가 짧아 최대 사거리가 160km에 불과하지만 후티 반군의 대함 미사일에 맞서기에는 충분합니다. 미국이 70km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을 발견하고 누루 미사일의 평균 속도가 마하 0.9라고 가정하면 미 해군에게는 약 3분 40초의 대응 시간이 있습니다. 미 해군사관학교에 따르면 미국은 SM-2 미사일 2발을 발사한 후 다시 개량형 시스페로우 미사일을 추가 발사해야 합니다. 이는 앞서 발사한 SM-2 미사일 2발이 누루 대함 미사일 1발만 요격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개량형 시스페로우 미사일은 미 해군이 시스페로우 미사일을 강화한 단거리 대공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가 50km, 최대 속도 마하 4입니다. 미국은 미사일로 요격하는 동시에 전파 방해 조각을 방출합니다. 그 결과 첫 번째 미사일은 요격되고 두 번째 미사일은 바다에 떨어집니다. 이후 10일 동안 구축함 2척과 상륙함 1척으로 구성된 미 함대를 후티 반군이 대함 미사일로 3차례 공격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미 해군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 해군의 군사적 자질과 첨단 기술로 구성된 다층 방어체계가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더 강력한지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수를 통제하는 겁니다. 같은 적을 상대로 얼마나 전과를 올렸는지 비교하는 거죠. 오늘날 시스키밍 방식의 대함 미사일은 해군에 큰 위협이 됩니다. 후티 반군을 맞아 미국은 미사일 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지만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실패했습니다. 2016년 10월 1일 후티 반군은 누루 대함 미사일로 아랍에미레이트의 HSV-2 고속 수송함을 격파했고 2018년 아랍에미레이트의 호위함은 또다시 후티 반군의 대함 미사일에 파손됐습니다. 2016년 미 해군 피습 사건과 올해 모스코바호 침몰 사건을 비교하면 미국과 러시아의 격차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격차는 레이더와 전자 장비입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이지스 스파이2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더 긴 공중 탐지 거리와 뛰어난 시스키밍 표적 탐지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는 대응 시간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모스코바오는 3차원 대공 탐색 레이더 2개를 탑재했지만 성능은 미국의 위상 배열 레이더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모스코바오가 침몰할 당시 일부에서는 러시아 레이더가 미작동했다고 추측했습니다. 전 이런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군함이 오데사 70km 지역에서 계속 순찰하고 있으며 주요 목적은 러시아 남부 육군의 항공 지원을 제공하고 우크라이나 공군의 남부 해안선 활동을 억제하는 겁니다. 모스코바오는 대공 대함을 주 목적으로 하는 군함으로 탑재된 S-300 미사일 사거리가 100km 이상이어서 70km가량의 해안선을 따라 순찰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러시아 해군이 레이더를 미작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러시아가 성능은 좀 더 좋지만 출력이 훨씬 큰 MR-800 레이더는 켜지 않고 함대 예비인 MR-710 레이더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는 러시아 레이더가 저공 탐색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스코바오는 1970년대의 구식 군함이며 장착된 레이더도 1970년대의 구식 레이더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이지스 시스템, 특히 스파이-1 레이더는 1973년에 미 해군 함대에 설치됐으며 1983년 타이 콘데로가급 순양함에서 공식 사용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스코바오도 1979년에 배치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파이-1과 러시아의 MR-800, MR-750, MR-700은 같은 시기의 제품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레이더는 이름과 종류가 많고 크기가 큰 것 외에는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자산업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격차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모스코바오가 패배한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1970년대부터 대함 미사일이 부상했습니다. 특히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 구축함 엘라트호의 침몰,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 구축함 셰필드호의 침몰로 각국은 군함에서 충분한 대함 미사일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개발한 이지스 시스템은 충분한 미사일 방어 능력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러시아는 첨단 레이더 개발을 원치 않는 게 아니라 첨단 레이더를 개발할 기술과 자금이 없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두 번째 격차는 대공 미사일입니다. 러시아 미사일은 지상에서 연구한 미사일을 군함으로 옮겨온 겁니다. 모스코바의 대공 미사일 2개, S-300, 9K-3354도 이렇게 왔습니다. 미국은 이와 다릅니다. 해군과 육군은 같은 종류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육군은 패트리어, 사드를 사용하는 반면 해군은 자체 SM-2, SM-3, SM-6 및 시스페로우를 사용합니다. 물론 같은 회사의 다른 미사일 제품은 기술을 서로 참고할 수 있지만 해상과 지상 전투 환경의 차이로 인해 해당 미사일을 각자 개발하는 게 전투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모스코바오의 S-300을 예로 들면 현재 모스코바오에는 여전히 S-300이 장착됐으며 사거리는 100km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거리와 성능은 미국 단거리 대공미사일 시스페로우보다 조금 앞서며 시스페로우도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사거리 170km의 SM-2, 사거리 260km의 SM-6, 사거리 2500km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공미사일 전투 시스템은 러시아를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세 번째 격차는 무기의 품질입니다. 수많은 러시아와 중국 무기는 데이터상으론 매우 우수하며 심지어 미국의 동종 무기를 훨씬 능가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순양함 모스코바오의 AK-630을 예로 들겠습니다. AK-630은 30mm 포를 사용하는 반면 미국 펠렁스는 20mm입니다. 포의 위력은 러시아 무기가 더 강력해 보입니다. 발사 속도의 경우 미국 펠렁스는 분당 4,500발, 러시아 AK-630은 분당 5,000발, 개량형 AK-630의 발사 속도는 분당 10,000발로 미국 펠렁스의 2배입니다. 유효 사거리도 AK-630이 펠렁스보다 긴 4,000m인 반면 펠렁스는 3,600m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결론은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 무기가 미국의 동종 무기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걸로요. 하지만 공산주의 소련 체제 하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결과를 조작하는 건 매우 흔한 일입니다.
AK-630의 실력은 어떻게 될까요? 흑해에 가라앉은 모스코바오에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 영상을 보면 AK-630이 공중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표적을 공격했는데 한참을 공격해서야 표적을 떨굴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해 마하 0.9의 대함 미사일을 어떻게 유격할지 모르겠군요. 미국과 러시아의 네 번째 격차는 승무원의 자질입니다. 2016년 미 해군이 공격당했을 때 미 해군은 교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후 대응을 살펴보면 승무원들이 적시에 대응해 후티 반군의 대함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습니다. 하지만 모스코바오는 분명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었고 우크라이나의 넵튠 대함 미사일 개발 소식은 뉴스와 인터넷 곳곳에서 들렸지만 습격을 받을 당시 러시아 군함의 경계 상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피격 후 러시아는 당일에 군함을 포기했고 피해 통제 능력은 최악이었습니다. 미국을 살펴보면 앞서 해상 범퍼카, 호주 해군 항공모함 멜버른호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항공모함 멜버른호는 아군에 피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아군 병사가 희생되는 등 피해가 상당했죠. 1969년 6월 3일 남중국해 훈련에 참가한 멜버른호는 밤중에 미 구축함 에반스호와 충돌해 에반스호가 절반으로 절단됐습니다. 선수 절반은 5분도 되지 않아 빠르게 가라앉았고 선미 절반은 피해 통제 노력으로 가라앉지 않았고 모든 인원을 옮긴 후 침몰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죠.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이라크 전투기는 액조세 미사일로 미국 구축함을 공격했습니다. 1987년 5월 17일 미국 호위함 스타크호가 페르시아만을 순찰하던 중 갑자기 이라크 미라주 F-1 전투기가 스타크호로 날아오더니 스타크호에서 35km 떨어진 지점에서 갑자기 액조세 미사일 2발을 발사해 해수면 3m의 높이로 갱음을 내며 날아왔습니다. 스타크호는 비교적 구식 호위함으로 SM-2 미사일도 장착하지 않았고 시스크밍 대함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미사일 2발은 스타크호의 명중에 격렬히 폭발했고 선체의 직경 3m의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군함은 순식간에 관통돼 왼쪽으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은 즉시 우연 선실에 물을 주입해 선체가 균형을 되찾도록 명령했고 좌측에 큰 구멍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군함은 안정을 되찾고 더 이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미군 37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21명이 부상당했지만 스타크호는 침몰하지 않고 밤새도록 불탔으며 다음날 항구로 견인돼 긴급 수리 후 다시 복무했고 1999년에 퇴역했습니다. 스타크호와 모스코바오의 경험을 비교하면 러시아의 피해 통제 능력이 매우 나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스코바오도 자연에 명중돼 홀수선 부근에 침수됐고 군함이 계속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만약 모스코바오가 스타크호처럼 신속히 같은 명령을 취해 우측 선실에 물을 주입해 군함의 좌우 균형을 복구했다면 좌현의 물구멍은 홀수선 위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스타크호와 모스코바오를 비교하면 러시아의 피해 통제 능력은 매우 나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투 중 사고가 나는 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손실을 줄이는 게 해군의 진정한 실력의 발현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과 러시아의 격차는 매우 큽니다. 러시아는 세계 2대 군사 대국이지만 세계 1위와 2위와의 격차는 매우 객관적입니다. 양국의 능력을 비교해보면 시스크밍 아음속 대함 미사일 2발을 맞아 러시아의 흑해함대 기함 모스코바오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고 피격 후 아무런 피해 통제 없이 군함을 포기했습니다. 미국은 2016년 홍해에서 적의 대함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고 1986년에 미사일 요격 무기가 부족했던 스타크호는 피격당했지만 구조활동을 거쳐 무사히 항구로 회항했습니다. 이런 격차는 몇 번의 붉은 광장 퍼레이드로는 메울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